안녕하세요. 삼성 SDS 디지털 SCM 팀의 최병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리서치 결과들을 보면 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영역 중 SCM이 항상 탑에 랭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 그 구현 사례를 또 찾아보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SCM이 백오피스 기능 중심이다 보니 이런 성공 사례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구현 사례가 충분치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나 의구심에 대해서 일부나마 답을 좀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SCM의 의미, 그리고 삼성 SDS의 디지털 SCM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제 구현 사례를 중심으로 약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리테일 워라고 얘기되는 월마트와 아마존 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월마트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해서 최저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을 함에 따라서 월마트도 Z.com이라는 온라인 유통사를 인수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 2일 내 무료 배송을 한다든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임데이 딜리버리라는 아주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를 인수하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한두 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프라임 나우라는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소규모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 걸쳐 나아가서 글로벌하게 대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운영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러한 경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경쟁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누가 먼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서플라이 체인에 빠르게 반영하느냐, 즉 서플라이 체인 어널리티스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통업의 변화에서 보듯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이 결합을 하고 혁신적인 고객 배송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와 같은 고객과 채널 관점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제품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혁신 제품과 혁신 공정이 새롭게 등장하고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망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SCM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SCM의 역량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가 결국 전통적인 SCM 원리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SCM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객 채널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의 이러한 고객 서비스와 성공 뒤에는 제조기업에서 배운 오퍼레이션 플레이북이라는 운영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AI, 최적화, 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입수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의 주문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와 재고 배치를 최적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계속 입수되는
고객 주문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고객이 주문을 함과 동시에 소비자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혁신적이면서 자동화된 SCM 체계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공급망 측면의 변화에 대응한 사례로는 인텔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을 보면 자율주행차나 이제 하이브리드 공법 등 혁신 기술, 혁신 공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단축이 되고 있고 글로벌하게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공급망의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를 보면 글로벌하게 19,000여 협력업체와 50,000여 개 이상의 품목 서비스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력업체의 발굴, 선정, 평가, 모니터링 업무에 있어서 코어레이티브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서 소싱 인텔리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데이터, 뉴스나 각종 리서치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인텔이 인수한 그 샤프론의 이제 AI 기술을 적용하여 핵심 기술과 협력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추출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매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논의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디지털 SCM이란 전통적인 혁신 도구로서의 SCM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자동화, 지능화, 실시간화 그리고 통합화된 SCM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SCM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 SDS는 디지털 SCM이 지향하는 가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4가지 핵심 영역을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텔리전트 센싱, 두 번째, 리얼타임 플래닝, 세 번째, 어토노머스 풀필먼트,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금부터 각 영역별로 삼성 SDS가 실제 구현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텔리전트 센싱 영역입니다. 영업 마케팅 영역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내부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고 시장, 경쟁, 채널, 고객 등 외부 비정형 데이터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본 과제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내부 외부에 있는 영업 마케팅과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마케팅 관련 투자를 최적화하기 위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영역에 있어서도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SKU 고객별 수요 예측 업무의 자동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가 몇 가지 있었을 건데요. 그 중에 정량화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영업 마케팅 영역에서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 수가 크게 확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이것을 엑셀로 분석을 하고 레포트를 만드는 등의 비생산적인 분석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로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고 이것을 쉽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제일 밑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인프라에서부터 해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입수, 정제, 구조화하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레이어,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따라 보관을 하는 데이터 허브 레이어, 그리고 다양한 분석, 예측, 최적화 기법을 제공하는 데이터 어널리틱스 레이어,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쉽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도록 제공을 하는 시각화 레이어까지 총 5개의 레이어로 플랫폼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외부에 있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연계 분석을 해서 몇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사의 이제 일부 대표 매장에서 발생한 셀아웃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의 전체 셀아웃을 추정을 하고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의 마켓시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SNS 등의 이제 소셜 버즈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과 상품 기획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 인사이트 정보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마케팅 관련 액티비티들과 셀아웃 실적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마케팅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마케팅 믹스를 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품목별 수요 예측 영역에도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업무를 자동화하고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였는데요. PSI 정보나 이제 시저널리티,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프로모션, 프라이스 등 이제 다양한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인자를 이제 파생을 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예측 대상을 특성에 따라서 클러스터링하고 예측 모델을 학습해서 제품, 시장, 채널 특성별 인자를 반영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거래선이나 이제 매장 규모의 예측에 대해서는 완전 자동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대형 거래선이나 이제 상위 단위의 예측에 대해서는 사용자 판단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구간의 예측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예측에 최대한 가깝도록 휴먼 라이크 포캐스팅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얼타임 플래닝 영역입니다. 월간이든 이제 뭐 주간이든 각 기업마다 고객 수요에 대응을 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행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급망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수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이제 계획 엔진이라는 걸 통해서 베이스라인 계획을 수립하고 플래너가 이 계획을 조정하면서 확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한 곳은 이제 이러한 이제 수요 공급망의 복잡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계획 엔진을 가지고 1회 엔진을 수행하는데 7시간 이상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월간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시작에서 계획 확정까지 10일씩 소요되는 이러한 이제 계획 수립 리드 타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초고속 계획 엔진과 인메모리 기술에 기반한 인터랙티브하게 계획을 조정하는 이러한 이제 실시간 계획 체계를 구현을 해서 계획 엔진을 통해서 1회 수행을 하는데 기존에 7.5시간 걸리던 것을 40분으로 단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좀 추가적인 개선을 한다고 하면 약 10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손익 확정을 위한 이제 계획 수립 측면에서도 10일 소요되던 리드타임을 하루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속 계획 엔진인데요. 기존에 이제 외산 솔루션을 통해서 순수 이제 엔진 계획 측면만 7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SDS 이제 첼로 MP 솔루션을 적용해서 수분 내에 동일한 퀄러티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게 SCM 플래닝에 가장 특화된 자원 탐색 하이브리드 알고리즘과 이제 병렬 처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단일 시나리오에 기반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하면 이제는 정책적인 요소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러한 시나리오별로 동시에 계획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동시에 같이 비교하면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체계까지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정의하는 단계에 미처 이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나 계획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인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 계획의 인풋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해서 수정을 하고 계획 엔진을 바로 재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 결과를 인메모리 상에 있는 것을 직접 액세스해서 다시 확인하고 조정하는 이런 형태의 인메모리 기술에 기반한 인터랙티브한 계획 체계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초고속 계획 엔진, 시뮬레이션 체계, 인메모리 기반의 인터랙티브 계획 체계 이 세 가지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간 계획 체계를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능한 배경에는 SDS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SCM 플래닝 영역에 가장 최적화된 핵심 플래닝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기성화된 이제 제품으로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구현을 해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빠르게 대응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진화하는 관점에서 솔루션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토노머스 풀필먼트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객 주문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납기를 제시하고 고객 주문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는 이런 체계를 구현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간 계획 사이클 상에서는 고객의 그 주문 변경이 있거나 이제 긴급 오더가 있으면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는데 일주일이 이제 소요됐다고 하면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이제 단 하루 만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작업으로 주문의 진행 사항을 파악해서 고객의 문의에 대응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3일이 소요됐다고 하면 이제는 하루 만에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주문의 진척 사항을 파악하고 변경된 납기 정보를 회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얼타임 플래닝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한 측면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 1회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문의에 이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매일 아침 이제 전일에 발생한 이제 생산의 실적과 변경 사항 그리고 주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일간 계획을 데일리 플랜을 수행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 수요와 매칭을 하고 고객의 주문에 대한 트래킹 정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변경된 납기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회신을 주는 이런 체계를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기존의 오더에 대해서는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오더와 변경된 오더에 대해서 공급 계획을 다시 이제 수립하는 거에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는 넷체인지 플래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넷체인지 플래닝 기법과 그리고 공급 계획과 수요 정보를 연결해주는 오더 패깅 기법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도 실제 이제 구현을 해가면서 이런 플래닝 기법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사례인데요. 이제 온라인 채널과 이제 오프라인 채널을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제 멀티 채널을 이제 넘어서서 옴니 채널 환경이 되면 각 채널의 재고 가용성을 이제 공유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에 있는 DC, 오프라인 채널에 있는 DC, 오프라인 채널의 이제 매장 재고까지 재고의 가용성에 대해 종합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문의 납기, 배송 비용, 그리고 재고 밸런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공급지를 결정하고 최적의 배송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재고 가용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컨트롤 타워 영역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전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계획, 실적, 이벤트 등의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이슈나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시스템적인 이제 개선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핵심 정보에 대한 인식성 측면,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의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의 역할 또는 정보의 특성과 사실 무관하게 획일화되고 이제 정형화된 UI 체계를 이제 활용해서 SCM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사용자 역할에 맞춰서 그리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서 개인화되고 시각화된 UX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였고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제 인터랙티브한 레포팅 체계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SCM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젯이나 챗봇, 뭐 자연어 검색 등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를 해석을 해서 그 질의에 해당하는 답을 찾고 이것을 다시 말하듯이 사용자에게 회신을 하는 이런 챗봇 서비스도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능동적이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HTML5 웹 표준 기반으로 UI 플랫폼을 재구축하였고요.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자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구현 사례를 이제 시스템 또는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 통합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AI와 이제 어널리틱스 기능을 제공하는 어널리틱스 엔진, 실시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이제 리얼타임 플래닝 엔진, 그리고 협력사와 고객 간의 협업을 지원해주는 이제 컬래버레이션 플랫폼, 그리고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해주는 UX, UI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SDS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브라이틱스 IoT, 뭐 브라이틱스 AI, 그리고 첼로 플래닝 스위트 같은 이제 SDS 자사 솔루션과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의 베스트 오브 브리드 솔루션을 결합해서 디지털 SCM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디지털 SCM 비전을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텔리전트 센싱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유스 케이스를 추가로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구매 소싱 영역에서 소싱 인텔리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리얼타임 플래닝과 어토노머스 풀필먼트 영역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AI 기반의 자동 계획 체계를 구현을 해서 플래너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거고요. 엔드투엔드 컨트롤 타워 영역에서는 이상 현상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측면으로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삼성 SDS의 디지털 SCM 프레임워크와 구현 사례 그리고 로드맵 등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구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낀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디지털 SCM이라고 해서 이게 단지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전 변화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결국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가 같이 변화할 때만이 진정한 이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원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 1, 2년 안에 기획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길게는 4년, 5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지금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떠한 이제 솔루션이든 플랫폼이든 완성된 형태로 우리한테 딜리버리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구현을 해 가면서 이게 기술적 구현의 문제든 아니면 성능적인 문제든 이슈가 계속 발생할 것인데요. 이러한 이슈에 어떻게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러한 플랫폼과 솔루션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S가 디지털 SCM이라는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지 이제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고객사의 IT 부서, 현업 부서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실제 구현하면서 얻은 경험을 오늘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SCM 영역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면 작은아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